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3년 넘게 안 입은 옷, 아직도 옷장에 그대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5년 전에 산 가방인데 한 번도 안 메고 그냥 선반에 모셔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입겠지, 버리기 아깝지, 비싼 건데 어떻게 버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쌓아두세요.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옷들이 지금 여러분의 재물운을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풍수를 보면서 수천 집을 다녀봤어요. 그 중에서 재물운이 막힌 집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옷장 속에 안 쓰는 물건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옷도 속옷도 신발도 가방도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평균 가정에서 옷장 속 의류 중 실제로 입는 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장 열어보면 해진 신발, 안 신는 구두, 사이즈 안 맞는 운동화가 그대로 있죠.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요. 그 집 사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돈이 들어와도 자꾸 나간다고. 모아지질 않는다고. 옷장을 열어봤더니 10년 전 옷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고인이 된 시어머니 옷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다 정리했더니 석 달 만에 큰 계약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부자들 집에는 헌옷이 없을까요? 그냥 깔끔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안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순간 돈도 함께 묶인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원리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옷장에 언젠가는 입겠지 하는 옷들 있으시죠? 10년 전에 산 정장, 살 빼면 입으려고 남겨둔 바지, 결혼식 갈 때 딱 한 번 입은 원피스. 이런 옷들이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어요. 매번 옷장 열 때마다 보이는데도 손이 안 가요. 왜냐? 안 입으니까요. 두 번째, 속옷이나 양말은 어떻습니까? 고무줄 늘어난 속옷, 구멍난 양말, 색바랜 내복. 이런 거 버려야 하는 거 아는데 차마 못 버리시죠? 아직 입을 만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거 입으면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 신발장 한번 봅시다. 굽다른 구두, 끈 끊어진 운동화, 발 아픈 하이힐. 이런 신발들이 신발장 제일 안쪽에 쌓여 있어요. 버리려고 꺼냈다가도 아깝다고 다시 넣어두시죠. 수선하면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네 번째,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가방은 아까워서 못 쓰고 모셔두시고 유행 지난 가방은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두시고 결국 매번 쓰는 건 똑같은 가방 한두 개예요. 나머지는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수백 집을 보면서 확인한 거예요. 첫째, 돈이 들어와도 모이질 않아요. 월급 받으면 어디론가 계속 나갑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병원비가 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가 나가요. 그래서 항상 통장 잔고가 비슷해요. 둘째, 몸이 자꾸 무거워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건강검진 받아봐도 딱히 문제는 없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셋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족끼리 자꾸 다투고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하고 친구들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사람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집안에 쌓여있는 안 쓰는 물건들이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옷, 속옷, 신발, 가방 같은 것들이 제일 문제예요. 왜 그런지는 다음 파트에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쓰는 옷이나 신발이 재물운을 막는 걸까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풍수에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수서인 산림경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안의 물건은 반드시 흐르는 것만 두라. 흐르지 않는 것은 길을 막는다. 여기서 흐른다는 건 뭐냐? 쓰인다는 뜻입니다. 매일 입는 옷, 매일 신는 신발, 매일 드는 가방.
이런 것들은 기운이 살아있어요. 사람과 함께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안 쓰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옷장 구석에 박혀서 몇 년째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건 주변의 기운도 멈춥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책이라고 해요. 막힌 기운이죠. 이 막힌 기운이 쌓이면 집 전체의 기운이 탁해져요. 특히 옷, 속옷, 신발, 가방은 왜 더 문제일까요? 이 물건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풍수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옷입니다. 옷은 나를 감싸는 거예요. 나의 현재 운과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풍수서인 팔택명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입는 옷이 곧 그 사람의 기운이다. 헌 옷을 입으면 헌 운이 따라온다. 여러분이 해진 옷, 색바랜 옷을 계속 옷장에 두면 그게 여러분의 운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안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둘째, 속옷입니다. 속옷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요. 기운이 몸속 깊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고무줄 늘어난 속옷, 구멍난 속옷을 두면 건강운이 새나갑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몸에 닿는 천의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것만 입어야 기혈순환이 잘 된다고 해요. 셋째, 신발입니다. 신발은 발에 신는 거잖아요. 발은 뭡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풍수에서 길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옛날 풍수에서는 현관과 신발을 엄청 중요하게 봤어요. 해진 신발, 더러운 신발을 신으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요. 신발장에 그런 신발이 쌓여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재물운이 꼬입니다. 넷째, 가방입니다. 가방은 뭘 담는 거예요? 지갑, 핸드폰, 서류 같은 귀중품을 담죠. 풍수에서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안 쓰는 가방을 쌓아두면 재물 담을 그릇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도 담을 데가 없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안 쓰는 옷, 속옷, 신발, 가방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 건강, 재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쓰지 않는 순간부터 그 물건은 죽은 기운이 되고 그 죽은 기운이 집 안에 쌓이면 여러분의 살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 먼저 옷부터 보겠습니다. 옷은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첫째, 기간 기준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버리세요. 예외 없어요. 언젠가 입겠지? 그거 3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특히 5년 넘은 옷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버리셔야 해요. 둘째, 상태 기준입니다. 색바랜 옷, 늘어난 옷, 얼룩 있는 옷, 구멍난 옷. 이런 건 기간 상관없이 바로 버리세요. 수선하면 된다고요? 그거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 합니다. 미련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셋째, 입었을 때 기분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옷을 입었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옷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하거나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안 생기는 옷. 이런 옷은 상태가 좋아도 버리세요. 그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속옷과 양말입니다. 이건 더 단순해요. 고무줄이 늘어난 속옷은 당장 버리세요.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색이 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옷은 1년에 한 번씩 전부 교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말도 똑같아요. 구멍난 양말, 짝 없는 양말, 늘어난 양말 다 버리세요. 이건 아까울 게 없어요. 몇천 원짜리인데 그거 아껴서 뭐합니까? 신발은 이렇게 보세요. 굽이 다른 신발, 끈이 끊어진 신발, 신었을 때 발 아픈 신발. 이런 건 무조건 버리세요. 특히 굽 다른 신발은 풍수에서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기울어진 신발을 신으면 인생도 기울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또 냄새 나는 신발도 바로 버리세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배면 그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가방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맨 가방은 버리세요.
명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는 명품을 모셔두는 건 재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차라리 중고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손잡이 망가진 가방, 지퍼 고장난 가방도 당연히 버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절대 남기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신발. 이건 꼭 정리하셔야 해요. 애틋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운이 계속 집에 남아있으면 산 사람의 운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정중하게 감사 인사드리고 정리하세요. 둘째, 이별한 사람이 준 옷이나 물건. 헤어진 연인, 멀어진 친구, 이런 사람들이 준 옷은 그 사람과의 관계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좋은 에너지면 모르겠는데 안 좋게 끝났으면 그 옷도 같이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기부와 폐기 기준 말씀드릴게요. 상태 좋은 옷은 기부하세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여러분이 쓰던 좋은 옷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해진 옷, 얼룩 있는 옷은 기부하지 마세요. 그건 민폐예요. 깨끗하게 폐기하세요. 자, 이제 뭘 버릴지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똑같이 버려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하세요. 첫째, 버리는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버리세요. 해 뜨고 나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거든요. 조선시대 택리지를 보면 묵은 것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양기가 왕성한 시각을 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저녁이나 밤에 버리면 음기가 강해서 오히려 집안에 탁한 기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버리기 전에 말을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옷을 버리기 전에 꼭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좋은 곳으로 가렴. 이렇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미신 같죠?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인 정리예요. 여러분이 그 물건에 대한 미련을 끊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물건을 버릴 때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오래 쓴 물건일수록 그랬죠. 왜냐하면 그 물건에는 사용자의 기운이 배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 감사 인사를 하고 보내면 그 물건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야 새로운 운이 들어와요. 셋째, 비닐에 넣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버릴 옷은 투명 비닐보다는 검은색이나 불투명한 봉투에 넣으세요. 왜냐하면 밖에서 안이 보이면 그 물건에 대한 미련이 생기거든요. 쓰레기장에 내다 놓고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깔끔하게 안 보이게 넣어서 한 번에 정리하세요. 기부할 옷은 따로 분리하세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하세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복이 돌아옵니다. 대충 구겨서 보내지 마세요. 그건 복을 버리는 거예요.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버린 다음에 다시 꺼내보는 거요. 이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버리기로 결정했으면 끝입니다. 쓰레기 봉투 묻고 나서 아, 저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다시 뒤지는 순간 여러분의 결단력이 무너져요. 그러면 집 안 기운도 다시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리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아깝다, 돈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묶어둡니다. 옛날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복을 막아요.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들어옵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풍수에서도 다 강조하는 원리예요. 특히 옷 정리하는 날은 환기를 꼭 하세요. 창문 활짝 열고 바람을 통하게 하세요. 묵은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에 환기하고 옷 정리하고 다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그러면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동안 풍수를 봐드리면서 많은 부자분들 집을 가봤어요. 대기업 임원 사업하는 분들, 건물주들. 이런 분들 집을 보면 딱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건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쓰는 물건이 없습니다. 부자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지 않아요. 있는 옷은 다 입는 옷이에요. 색바랜 옷, 구겨진 옷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신발장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이 56켤레밖에 없는데 전부 깔끔해요. 굽다른 신발, 더러운 신발 절대 안 둡니다. 제가 강남에 사시는 한 건물주 할머니를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년에 2번씩 옷장을 다 비워요. 봄에 1번, 가을에 1번. 그때 안 입는 옷은 전부 기부하거나 버립니다. 그래야 새 옷 살 자리가 생기고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야 돈도 따라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물건에 집착하지 않아요. 안 쓰는 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냐? 그 자리에 더 좋은 게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요. 옷장 공간이 비어야 새 옷이 들어오듯이 삶의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요. 반대로 가난한 집은 어떻습니까? 물건이 넘쳐나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다 쌓아둡니다. 10년 전 옷, 20년 전 신발, 부서진 가전제품까지 다 모아둬요. 그러면 집 안 공간이 막혀요. 공간이 막히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 마리 콘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건을 버리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 정리하고 나서 승진하고 재테크 성공하고 인생이 풀렸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본 사례도 있어요. 5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요. 사업이 10년째 안 풀리셔서 제게 풍수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방 3개가 다 창고더라고요. 옷, 신발, 가방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일주일 안에 이거 다 정리하세요. 10년 동안 안 쓴 거 전부 버리세요. 처음엔 아깝다고 망설이시더니 결국 하셨어요. 3일 동안 트럭 2대 분량을 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막혔던 기운이 뚫린 거예요. 부자들은 알아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걸. 옛것을 보내야 새것이 온다는 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정리해요. 습관처럼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처럼 하세요. 지금 당장 옷장 열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신는 신발, 안 쓰는 가방. 이런 것들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집안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풍수에서 말하는 책이 막힌 기운이 바로 이겁니다. 2년 이상 안 쓴 건 버리세요. 색바랜 옷, 늘어난 속옷, 굽다른 신발, 고장난 가방. 이런 건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오전 시간에 버리고 버리기 전에 감사 인사하고 비닐에 담아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절대 다시 뒤적이지 마세요. 부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공간을 비워둬요.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이건 큰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2년 동안 안 입은 옷 한 벌만이라도 꺼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한 벌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안 기운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번 주말 단 3시간만 투자하세요. 옷장, 신발장, 가방 정리하세요. 3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예요.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 봐왔어요. 정리하고 나서 인생 안 바뀐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 물건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들어오는 걸 막고 있어요. 지금 보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정리할게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